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7,022.95인데요. 월스트리트는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고 난리가 났고 비트코인은 1억 1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그야말로 연일 축제 분위기잖아요. 네, 진짜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 당장 우리 동네 세탁소 사장님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경제 지표는 유사일에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아니 왜 골목 상권은 가장 차갑게 얼어붙고 있을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2026년 4월 16일 심층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고객과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계신 전국의 보험 영업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경제, 정치, 사회 뉴스가 매일같이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현장에 계신 영업인 여러분이 고객에게 그래서 이게 고객님 삶과 무슨 상관인지 이거 설득력 있게 전달하시려면 이 파편화된 정보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꿰어내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제공된 다양한 뉴스 원문들을 바탕으로요. 거시경제의 모순적인 호황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안전망의 붕괴, 그리고 여러분의 업과 직결된 그 보험업계 이슈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해둘 점이 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 중에는 국내외 정치권 이슈나 좀 민감한 사회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저희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원문 자료에 명시된 사실, 그리고 그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만을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할 거라는 점 미리 명확히 밝혀둡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가장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숫자 이야기부터 해보죠. 글로벌 자산 시장,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표면적인 숫자만 딱 보면 그야말로 대호황입니다. 아까 S&P 500 말씀하셨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24,016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그냥 뚫어버렸거든요. 24,000이요. 와. 네, 거기다 국내 코스피 역시 6,091.39로 치솟았고요. 원달러 환율은 1,476.50, 금값은 4,814.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약간 폭주하는 가장 큰 배경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띄운 미-이란 종전 낙관론, 그리고 기업들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전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들을 꼼꼼히 보니까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좀 틉니다. 그 핵심 쟁점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나 핵물질 처리 문제는 지금 전혀 합의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미군이 지금 이란발 해상 무역을 차단하는 역봉쇄 작전을 개시해서 벌써 8척의 선박이 회항을 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유럽 쪽 반발도 엄청 거셉니다. 이탈리아는 이스라엘과의 국방협정을 아예 중단해버렸고요. EU 차원에서도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중단하라는 청원에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와, 100만 명이요?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한반도 상황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IAEA 사무총장이 북한 영변에 새로운 핵 농축 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자본은 조만간 전쟁이 끝나겠지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 지정학적 뇌관은 단 하나도, 정말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동네 세탁소 사장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가 지수는 진짜 우주로 가고 있는데 중동전쟁 여파로 당장 드라이클리닉 세제값이 70%, 포장비닐값이 65%나 올랐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비명이 나오는 수치거든요. 영업인 여러분이 고객을 딱 만났을 때 이 극단적인 경제 온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약간 이게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축하하면서 샴페인을 막 터뜨리는데 정작 냉장고를 열어보면 여전히 폭탄 칼로리 음식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 온도 차이의 핵심 원인은요, 거시경제 지표와 실물경제 공급망 사이의 시차에 있습니다. 사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대책이 있긴 한가요? 네, 대통령 특사단이 사우디나 오만 같은 중동 산유국을 쫙 돌면서 원유 2억 7,300만 배럴, 그리고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거시적인 방어막을 친 거죠. 잠깐만요. 정부가 그렇게 엄청난 양의 원유를 확보했는데 아니 왜 동네 물가는 안 잡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시차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원유 저장고를 꽉 채웠다고 해서 당장 오늘 동네 세탁소에 납품되는 화학세제나 비닐의 도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바로 반영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원자재가 가공되어서 중간재가 되고 그게 또 골목상권으로 유통되기까지는 아주 복잡한 공급망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거시적인 경제 셧다운을 막는 데 집중할 뿐이고요. 그 시차 동안 발생하는 미시적인 물가 폭등의 고통은 오롯이 개인과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아, 영업인분들이 고객들에게 경제 상황 짚어줄 때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큰 불을 끄려고 엄청난 물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물이 우리 지갑과 골목상권까지 흘러들어오는 데는 치명적인 시차가 존재한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의 리스크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와, 이거 정말 확 와닿는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은 필연적으로 국내 산업과 정치권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외부 환경이 막 불확실할수록 내부는 철저한 원칙 아래서 되게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좀 반대로 가고 있죠. 네, 그럼 우리 내부 상황, 기업들부터 한번 보죠. 원문 자료에 등장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 이슈가 눈에 띄더라고요. 회사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면서 무배당 정책을 유지 중인데 노조 측에서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노사 갈등으로만 보이지가 않던데요.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요? 네. 만약 회사의 영업이익 중 무려 20%가 고정적인 인건비로 계속 빠져나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자연스럽게 회사의 잉여이익이 줄어들 거고요. 투자를 못 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 축소로 이어집니다. 그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를 낮춰버리죠.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작동하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아니, 내부에서 파일을 어떻게 나눌지 싸우는 동안 밖에서는 거대한 경쟁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중국 전기차 BYD만 봐도 한국 진출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진짜 속도전에서 밀림이 끝이라는 위기감이 확 들거든요. 네, 정부도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정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특구 조성을 약속했고요. 또 지역 거점 국립대 3곳에 5년간 1조 5천억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죠. 네, 규제 합리화위원회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스쿨존 심야 속도 제한 완화나 임신 중 지약 규제 합리화 같은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의 족쇄를 풀겠다는 의지 자체는 시장에 되게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거대한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실행이 될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원문에 나온 정치권 동향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불거졌던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면한 현안을 놔두고 미국 방문 중에 막 웃으며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당내에서조차 해외여행 화보냐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 타이밍이 안 좋았죠? 거기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울산 등지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후보 단일화 논의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요. 사실 정치적 이합집산이나 과거사 공방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예측 불가능성, 바로 이거거든요. 예측 불가능성이요? 네. 정쟁에만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면 아까 말씀드린 1조 5천억 원 규모의 균형 발전 예산이나 규제 특구 같은 핵심 정책들이 붕 떠버리고 표류하게 되니까요. 아, 듣고 보니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본 뉴스가 따로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과 원칙의 부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뉴스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존해준 선거기금을 토해내야 하잖아요. 네, 법적으로 환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안 돌려준 사람이 무려 86명. 금액으로는 236억 원에 달합니다. 반환 명령을 무시하고 막 버티면서 심지어 장관이나 지방선거 후보로 다시 나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게다가 극우 성향의 유튜버 전한길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다가 지금 구속 기로에 섰고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236억 원의 환수금조차 강제하지 못한다는 건요, 단순히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아, 시스템의 붕괴? 네, 허위 사실로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그 생태계가 방치되는 건 역시 정보 인프라의 붕괴를 뜻하고요. 투자자와 국민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이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이 시장의 불안과 시스템의 붕괴가 당장 우리 실생활에 어떤 파국을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영업인 여러분의 업의 본질과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시차나 정치권의 불확실성은 사실 당장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당장의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회 안전망의 붕괴는 완전히 생존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원문에 보도된 세 가지 사건을 딱 연결해서 보면 그 심각성이 명확해지거든요. 네네. 첫째로 경기 양주에서 3살 아이가 아동학대 의심 중상으로 끝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요. 둘째로 술에 취한 10대 청소년을 20대 4명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초기 수사 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그 가해자들의 황당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수사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아니, 검찰이 나중에 재조사해서 주범이 임용을 구속하긴 했지만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면 그 10대 피해자는 평생 시스템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남 고흥에서 일어난 사건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상대로 브로커가 임금을 가로채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면서 노동 착취를 했거든요. 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막 외설 영상 유포했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징역 6개월 법정 구속을 받기까지의 과정도 정말 순탄치 않았잖아요. 네, 이 사건들이 다 개별적인 범죄 뉴스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경제와 정치 시스템의 신뢰 붕괴와 정확히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동보호체계, 경찰의 초기 수사력, 노동당국의 관리 감독 등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당연히 작동할 거라고 믿었던 공적 안전망, 사실은 그곳에 커다란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너무 답답하네요. 그런데 이 구멍 뚫린 공적 안전망을 아예 사적으로 털어만 걸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이 고객 미팅 전에 무조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인데요. 네, 요양기관 이슈죠. 네, 일부 비영리 장기 요양 기관들이 기관 운영비를 빼돌려서 무료 종신보험에 가입한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관 운영비면 결국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 아닙니까? 이걸로 개인의 종신보험 보험료를 냈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능한 거죠? 이게 참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 공공 텃밭을 가꾸라고 관리인을 고용하고 물과 비료를 막 지원을 해줬어요. 네네. 그런데 이 관리인이 그 공공의 물과 비료를 몰래 빼돌려서 나중에 자기가 은퇴할 때 자기 집에 가져가서 되게 비싸게 팔아먹을 최고급 분재를 몰래 혼자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와, 비유 대박이네요. 정확하게 이해가 확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자금으로 다달이 보험료를 납입해두고 나중에 기관장이나 개인이 피보험자로서 사망보험금을 타거나 해지환급금을 싹 챙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합법적인 금융상품의 구조를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 신종 횡령이자 자금 세탁 시법이죠. 이런 비영리 기관들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그 허점을 정확히 노린 건데 실태 파악조차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점검이 진짜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니,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시는 우리 영업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뙤약볕 따라서 땀 흘리며 때로는 막 문전박대 당해가면서 종신보험의 그 진짜 가치, 즉 가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힘들게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딱 터지면 당장 내일 만날 고객이 보험 그거 요양기관 원장들이 세금 빼돌려서 돈 세탁하는 도구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영업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네, 그 막막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어적으로 쭈뼛쭈뼛 변명하실 필요가 전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요? 네, 오히려 앞서 우리가 쭉 나눴던 그 맥락들을 전부 끌어와서 논리의 판을 확 뒤집으셔야 합니다. 고객이 만약에 그렇게 물어온다면 눈을 보고
딱 이렇게 반문해 보십시오. 고객님, 그 부도덕한 사람들이 왜 하필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돈 세탁의 창구로 선택했을까요? 종신보험에 그만큼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묶어두고 나중에 확실하게 현금을 보전해주는 가장 강력한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이군요. 빙고! 정확합니다. 그들은 공적 자금에 숭숭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영원히 뺏기지 않기 위해서 종신보험이라는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인 사적 방패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와, 소름이 확 돋네요. 여기서 영업인분들은 3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공적 시스템, 10대 피해자를 방치할 뻔한 수사기관, 그리고 236억 원의 선거자금도 회수 못하는 국가 행정력, 이 거대한 공적 시스템의 실패를 고객에게 쭉 짚어주십시오. 결국 국가나 제도가 제공하는 우산은 곳곳이 다 찢어져 있어서 내 가족에게 들이닥치는 비바람을 막아줄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공의 반전망이 이렇게 취약해진 시대에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재난이나 질병, 경제적 위기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현금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은 오직 스스로 구축한 사적 안전망, 즉 보험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진짜 욕설적이네요. 네, 유엠기관지태는 역설적으로 보험 제도가 얼마나 견고한 방어 시스템인지를 그 범죄자들이 스스로 아주 몸소 증명해준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고객의 불신을 두려워하고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하는 무기로 써야겠습니다. 고객님, 맞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국가에 기대지 않고 고객님 스스로의 삶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이 튼튼한 성벽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눈을 맞추고 말씀하셔야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글로벌 증시가 7천을 돌파했다면 뉴스에서는 막 샴페인을 터뜨리고 난리지만 동네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세제값, 비닐값 폭등에 신음하고 있고요. 국가 시스템의 빈틈으로 약자들이 자꾸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냉혹하고 국가는 내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고객에 겪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찾아내고 그 대비책을 손에 쥐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보험 영업인들의 진짜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네, 아주 멋진 정리입니다. 오늘 고객과의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나가시기 전에 날씨 정보 하나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14도에서 무려 28도까지 올라서 아주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14도에서 28도라니, 아니 S&P 7천의 그 뜨거운 열기와 세탁소 사장님의 차가운 현실만큼이나 오늘 날씨로 극단적이네요. 외근 나가실 때 얇은 겉옷 무조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엘버트 허버드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짚어드린 거시경제의 시차, 시스템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사적 안전망의 필요성까지 이 맥락들을 그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요. 당장 오늘 첫 미팅,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객의 마음을 활짝 여는 강력한 도구로 꼭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이동하시는 차 안에서 이 질문을 딱 한 번만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국가의 보호망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2026년, 오늘 고객의 테이블 위에 여러분이 올려놓는 그 청약서는 그저 단순한 금융상품입니까? 아니면 절벽 끝으로 내몰렸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꽉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입니까?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업에 날개를 달아드릴 아주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